안녕하세요. 캐나다 토론토에 사는 온타리오주 약사 데이빗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캐나다 약사 면허 시험에 합격한 이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실무 실습을 했던 경험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은 실습 과정에서 마주치게 된 한두 가지 이슈를 키워드로 해서 정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약화사고 보험과 관련된 얘기를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요즘 한국 약국가의 분위기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북미권은 아시다시피 각종 사안에 대해서 소송을 거는 일이 빈번하고 특히 약국에서의 사건 사고와 관련해서도 크고 작은 소송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험이 설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튜던십을 시작할 때부터 약사회에 등록되는 전문 인력은 모두 의무적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커버해주는 약화 사고 보험을 별도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동네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매년 신상신고를 하면서도 정작 연회비에 약화사고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 줄은 몰랐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들은 적이 없는데 문득 궁금해서 대한약사회 홈페이지가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한국에서도 2009년부터 단체보험 프로그램이 연회비에 포함이 돼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혜택을 받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었네요. 여튼 이러한 의무사항이 약사뿐만 아니고 스튜던트나 인턴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좀 생소했고 신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정리해보고 싶었던 부분이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몇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지만 한국과는 다소 비교가 되는 온타리오주 약사회라는 그 주체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어로 번역을 약사회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다 보니까 한국의 대한약사회 같은 어떤 포지션으로 인식을 하기 쉬운데 영어 명칭이 Ontario College of Pharmacy로서 약사들의 권익을 대변한다기보다는 일종의 규제기관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캐나다 전체 약사 관련 업무는 나프라라고 해서요. 거기에서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하고 그것을 참고를 해서 각 주별 약사회 칼리지가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서 약사 업무를 관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약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는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주별로 따로 어소시에이션이 조직이 돼서 약사회와 협력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저는 그래서 약사회와 구분을 하기 위해서 우리말로 약사협회라고 항상 부르곤 하는데요. 그래서 온타리오주도 온타리오 파머시스트 어소시에이션 OPA라고 불리는 이익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약사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성을 확립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약화사고 보험이나 그런 교육 프로그램, 문화 혜택, 이런 다양한 서비스를 회원에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한국은 면허 유지를 위해서 대한약사회 한 곳에 연간 신상신고를 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캐나다는 이렇게 주별 약사회 신상신고를 함과 아울러서 약사협회의 연회비를 별도로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신상신고비는 작년 기준으로 한 850불 정도 했고요. 약사협회 연회비는 600불 플러스 텍스 이렇게 나갔습니다. 약사협회 가입 자체가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그래도 신상신고를 할 때 일정 금액 이상 약화사고 보험이 있는지를 항상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약화사고 보험 프로그램으로서 약사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그런 보험들은 약사협회가 보험회사하고 협약을 맺어서 판매하는 게 거의 독점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딴 데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라도 모든 약사들이 약사협회에 등록하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는 약사협회의 사실 중요한 역할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화사고보험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약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각종 규제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회원의 입장에서 필요한 솔루션을 적절하게 제공을 해주고 협상이 필요하면 정부와 협상하는 데 힘을 좀 실어주고 좀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회에서 이런 것들을 이번에 새롭게 규제하기로 했다. 데드라인은 언제까지다. 이런 발표가 나면 그 발표 사항에 따라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집하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폼이나 리소스 그리고 플랫폼 이런 것들을 약사협회에서 만들어서 회원에게 제공을 하고요. 또 새로운 환자 서비스가 시행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약사가 또 서비스 비용을 청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서비스 비용에 대한 그런 수가 협상에 협회가 주체로서 또 참여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수년간 제가 협회 일원으로서 약사협회가 하는 일을 경험했을 때는 연회비가 그렇게 아깝지 않을 정도로 약사 일을 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실질적인 혜택을 제가 얻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얘기를 하다가 약사협회까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게 됐는데 키워드를 좀 바꿔서요. 다음 말씀드릴 내용은 약사법규 시험에 대한 겁니다.
한국에서는 약사고시를 치를 때 과목적 하나로 약사법규라는 게 있죠. 그리고 고시 때 이거를 한 과목으로 다루는 이후에는 별도의 시험을 또 치르지는 않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약사고시를 제가 2004년에 치렀으니까 시간이 이미 벌써 십수년이 흘러서 지금은 한국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좀 궁금하네요. 여튼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캐나다는 연방정부법이 있고 또 각 주별로 주정부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반영을 해서 면허 등록 과정에서 주별로 관련 법에 대한 시험을 약사회 주관으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최초 면허 등록 이전에 이 시험은 통과를 해서 약사회에 통보를 해야 되죠. 자, 온타리오주 약사회의 경우는 홈페이지에 시험과 관련된 사항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시험의 범위가 어딘지, 그걸 참고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료를 공부하면 되는지 등등 다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동영상 강의도 여러 가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으로 시험은 오픈북 테스트예요. 시험장에 가면 프린트아웃을 좀 두껍게 준비를 해서 그렇게 시험 치는 분들한테 하나씩 나눠주고 필요한 정보를 빨리빨리 찾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지식을 달달 외우는 것에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력,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특정 법령을 찾아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시험 유형들은 뭐 단순 지식을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약국 실무 사례를 소개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법적인 이슈가 뭔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을 참고해야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여러 나오기 때문에 약국에서 실무를 경험한 경우에 훨씬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튜던십 마치고 중간에 한 달 정도 휴식기를 가지면서 법시험을 치렀는데요. 당시 약사회 요구사항이 인턴십 시작하기 전까지 법시험 통과해서 통보해라, 이제 그런 요구사항이었기 때문에 잘 준비를 해서 시험을 쳤고요. 확실히 조금이나마 스튜던십 통해서 약국물을 그렇게 먹고 나서 그랬는지 여러 가지 좀 이해를 잘 해서 문제를 수월하게 좀 풀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약화사고 보험, 그리고 온타리오주의 약사회와 약사협회의 관계, 그리고 약사법규 시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